퇴원하던 날이었습니다. 순영 씨는 택시에서 내려 30년을 산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안에서 낯선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순영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제 집인데요. 남자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집 따님한테 산지 열흘 됐는데요. 등기부등본 아래에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영 씨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그 열흘 사이 30년 키운 딸이 집을 팔고 사라졌습니다. 순영 씨는 그 자리에서 딸 다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은아, 엄마다. 집이 왜 이래? 전화 좀 받아.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새 집주인이 난처한 얼굴로 순영 씨의 여행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저희도 돈 주고 들어온 겁니다. 순영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신발장은 그대로였는데 신발은 전부 바뀌어 있었습니다. 순영 씨가 신던 슬리퍼도 남편이 신던 낡은 구두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30년 산 집인데 발끝 하나 들일 수 없었습니다. 경비실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만 내려다봤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다은이었습니다. 엄마, 찾지 마. 손이 떨렸습니다. 문자가 하나 더 왔습니다. 그 집 원래 내 몫이었어.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다은아, 이게 무슨 소리야? 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엄마도 한번 다 잃어봐. 그래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알지.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나중에 알게 돼. 전화가 끊겼습니다. 꺼진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엄마도 한번 다 잃어봐. 그 말이 귓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은은 순영 씨가 낳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32해 전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말을 들은 순영 씨 부부는 먼 친척을 통해 갓난아이를 안았습니다. 작고 마른 여자아이였습니다. 순영 씨 손가락을 아기가 꼭 쥐었습니다. 남편 태석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다. 순영 씨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다은이 열이 나면 밤새 업고 다녔고 준비물을 잊었다는 전화를 받으면 가게 문을 닫고 뛰어갔습니다.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새벽마다 반찬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다은의 결혼식 날엔 누구보다 크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지금 엄마도 다 잃어보라며 집을 팔고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일은 성묘를 다녀온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태석 씨 기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은이 먼저 연락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나랑 같이 가. 순영 씨는 반가웠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딸과 단둘이 성묘 간 적이 없었습니다. 산소에 도착해 향을 꽂던 다은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집은 나중에 어떻게 할 거야? 순영 씨는 대수롭지 않게 웃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네 거지. 뭘 그런 걸 벌써 물어. 다은은 표정 없이 그냥 끝만 바라봤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바람이 향 연기를 흔들었습니다. 순영 씨는 그 말을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내려오는 길, 순영 씨가 물을 뜨러간 사이 다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순영 씨는 나무 뒤에서 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몰라.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늘 안에 끝내야 해. 이제 더는 못 기다려. 순영 씨 발이 멈췄습니다. 다은이 전화를 끊고 누군가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은이 다가오자 억지로 웃었습니다. 엄마, 얼굴이 왜 그래? 조금 어지럽구나. 그럼 먼저 내려가. 나는 볼 일 있어. 다은의 목소리엔 걱정이 없었습니다. 순영 씨는 혼자 산을 내려왔습니다. 간밤에 내린 비로 돌계단에 살얼음이 껴 있었습니다. 머릿속엔 계속 딸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오늘 안에 끝내야 해. 발이 미끄러진 것은 그때였습니다. 몸이 계단 아래로 굴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클바닥에 떨어진 물병이었습니다. 뚜껑이 열리며 물이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순영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며칠 동안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입원 첫날 이후 보호자로 등록된 딸은 병원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옆 의자는 비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따님께 연락드릴까요? 순영 씨는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바쁜가 봐요. 퇴원하는 날 병원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보호자분이 입원 초기에 서류를 몇 장 가져가셨어요. 무슨 서류요? 상속 정리하신다고 공증 위임장이랑 인감 관련이요. 순영 씨는 그제야 떠올렸습니다. 사고 2달 전 남편 사망 후 상속 정리가 계속 미뤄지자 다은이 말했었습니다. 엄마, 이런 거 복잡하잖아. 내가 은행이랑 등기소 왔다 갔다 할게. 순영 씨는 공증사무소에서 다은이 가리킨 자리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상속 지분 정리 항목 아래 작은 글씨로 재산의 처분과 매도까지 위임한다는 문구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순영 씨는 그 글씨를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순영 씨는 결국 집 근처 작은 여관의 방을 잡았습니다. 손에 든 것은 병원에서 나온 여행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샀습니다. 물을 붓고 기다렸습니다. 김이 올라왔지만 젓가락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다은아,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다오. 화났으면 화내도 좋으니 얼굴 한번 보자. 전송했습니다. 재생된 표시가 떴습니다. 답장은 없었습니다. 라면은 그대로 불었습니다. 사흘 뒤 여관 주인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주머니, 저도 장사라서요. 계속 기다리긴 어렵습니다. 순영 씨는 가방 속 지갑을 열었습니다. 5,000원짜리 2장과 1,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하루만 더 주세요. 주인은 대답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서 청소 카트 바퀴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순영 씨는 지갑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집이 없다는 것보다 당장 오늘 밤이 막막하다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며칠 뒤 다은이 산다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왜 왔어?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어. 판돈 다 달라는 거 아니다. 방 하나 얻을 보증금만 다오. 돈 없어. 남편 빚 갚았어. 그럼 조금이라도. 엄마, 다은이 낮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엄마 노릇한 값받으러 온 거야? 그때 다은 뒤로 사위 박서방이 나타났습니다. 순영 씨가 물었습니다. 박서방, 자네는 알고 있었나? 사위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장모님, 저희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다은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문 안쪽 어릴 적 가족 사진 액자 유리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여관비가 쌓였습니다.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직원에게 사정을 말했습니다. 집도 없고 지금은 수입도 없어요. 딸하고 연락도 안 됩니다. 직원이 화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어르신, 자료상으로는 따님과의 부양 관계를 더 확인해야 해서요. 그 아이가 저를 버렸는데요. 어머니 말씀은 알겠는데 저희가 오늘 바로 처리해드릴 방법이 마땅치가 않네요. 일어서는데 가방에서 약봉지가 떨어졌습니다. 직원이 같이 몸을 굽혀 약을 주어줬습니다. 긴급 지원 상담은 연결해드릴게요. 그런데 거처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도움을 청하러 들어왔지만 돌아가는 손에는 약봉지만 들려 있었습니다. 여관으로 돌아온 저녁, 태석 씨의 오랜 친구 봉수 씨가 찾아왔습니다. 두꺼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경수님, 이거 다시 보셔야 합니다. 봉수 씨는 위임장의 작은 글씨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경수님은 상속 정리인 줄 알고 도장을 찍으신 겁니다. 그런데 다은이는 처분 권한까지 받아간 겁니다. 순영 씨는 그제야 자신이 무엇에 도장을 찍었는지 알았습니다. 등기소 기록을 확인하니 다은이 그 위임장을 들고 혼자 다녀간 날이었습니다. 매매 계약 날짜를 보니 성묘길에 다녀온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다은이 전화로 말했던 그날, 오늘 안에 끝내야 해. 그 말의 뜻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순영 씨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다은 주변 연락 기록에서 한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경자, 태석 씨 장례식 직후부터 다은과 자주 만난 여성이었습니다. 순영 씨는 경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경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다은이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순영 씨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경자는 오랫동안 순영 씨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경자는 서랍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여자가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뒤집자 날짜와 짧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나오자마자 미안해, 용서해. 순영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다은이 친엄마예요. 내 언니고요. 경자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경자는 매년 언니의 기일마다 혼자 산소를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로요. 언니가 다은이를 그리워한 건 사실이에요. 언니가 그렇게 그리워했는데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사는 두 분이 미웠어요. 순영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자의 집을 나온 순영 씨는 봉수 씨가 맡아둔 짐을 찾아갔습니다. 집을 정리할 때 봉수 씨가 버리지 못하고 챙겨둔 상자였습니다. 낡은 이삿짐 상자 안에는 남편이 신던 낡은 구두와 오래된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영 씨는 서류 봉투 밑에서 30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봉투는 이미 누렇게 발해 있었습니다. 순영 씨는 편지를 손에 쥔 채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경자는 다은에게 말해왔습니다. 내 엄마가 널 빼앗아 갔다. 내 친엄마는 너 때문에 평생 울었다. 다은은 그 말을 다 믿었습니다. 남편 빚으로 몰려있던 다은에게 그 믿음은 어느 순간 분노와 뒤섞였습니다. 그 집은 원래 내 엄마 몫이었어. 경자의 그 말 한마디에 다은은 위임장 속 처분 권한 문구를 알면서도 엄마에게 굳이 설명하지 않은 채 등기소를 혼자 찾아갔습니다. 순영 씨가 낙상하자 다은은 병원으로 왔습니다. 엄마 손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남은 서류를 가져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병실 CCTV엔 다은이 의식 없는 순영 씨 옆에서 가방을 뒤지는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은은 잠깐 멈춰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몇 초쯤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방을 뒤졌습니다. 순영 씨는 결국 재산 반환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법정에서 마주친 다은은 엄마를 보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입원한 사이 집을 처분한 사실을 인정합니까? 다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집엔 제 몫도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속고 살았습니다. 무엇을 속였다는 거니? 다은이 처음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내 친엄마한테서 날 빼앗았잖아. 그러고 평생 좋은 엄마인 척했잖아. 나는 너를 빼앗은 적 없다. 그럼 왜 말 안 했어? 다은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왜 내 엄마가 어떻게 죽었는지 한 번도 말 안 했냐고.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영 씨 측 변호사가 낡은 편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다은의 친모가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 순영 씨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순영 씨, 다은이를 데려가지 못한 건 누구의 강요도 아닙니다. 지금의 나로선 그 아이를 제대로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나중에 다은이가 나를 찾더라도 내가 버렸다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지만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경자에게 들은 이야기가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친엄마가 그리워한 것과 순영 씨가 자신을 빼앗았다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는 이 편지를 본 적이 있습니까? 다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순영 씨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편지를 딸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순영 씨는 한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친엄마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남겨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다 안고 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은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나는 뭘 믿고 살았는데? 순영 씨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말하지 않은 건 내 잘못이다. 하지만 내가 내 집을 팔고 나를 길에 버린 일까지 오라지는 건 아니야. 다은은 입을 막았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손이 종이를 구기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은이 상속 정리를 맡긴다는 순영 씨의 믿음을 이용해 처분 권한이 포함된 위임장에 도장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집을 판 뒤 대금을 개인 빚에 쓰고 순영 씨의 거처마저 외면한 과정에도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은은 가져간 돈을 반환하고 집을 처분해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들고 법정을 나서는 순간 다은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엄마, 순영 씨 발이 멈췄습니다. 그 편지 왜 지금까지 갖고 있었어? 순영 씨는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물어보면 보여주려 했다. 그런데 너는 묻지 않았고 나는 말할 용기가 없었다. 법원 밖엔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순영 씨는 우산을 펴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널 키운 건 후회하지 않는다.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가자는 말은 지금은 못하겠다. 순영 씨는 혼자 우산을 쓰고 걸어갔습니다. 다은은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지만 눈물인지 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영 씨는 여관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탁자 위엔 아침에 먹다 남긴 식은 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국을 버리고 새 물을 냄비에 올렸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다은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답장을 쓰지 못한 채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창 밖에서 아침 장사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영 씨는 연락처 목록을 열었습니다. 우리 딸이라는 이름을 지웠습니다. 이름은 지우지 못했습니다. 다은. 순영 씨는 휴대폰을 껐습니다.